가톨릭 의대 신경외과 영예교수로 있는 박충문입니다. 1984년 이래 29년 동안 가톨릭 의대 교수로 생활하다가 명예퇴직한 바 있습니다. 제가 1910년경 파킨슨씨 병으로 진단되어 의사와 환자의 입장을 동시에 가져본 경험이 있으며 앓던 중 여러 가지로 환자로서 의사로서 느낀 점이 있어서 이들을 정리해서 이번에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의사가 되기로 결심한 것은 중학교 2학년 때입니다. 집에 우연히 서고를 보니까 슈바이처 박사의 일대기가 쓰여 있는 자서전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슈바이처 박사의 일대기를 읽다 보니까 슈바이처 박사가 의사로서 또한 음악 박사로서 올가니스트로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며 타인을 위한 봉사 또는 선교의 활동에 힘을 쓰며 살아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로서는 이것보다 더 확실하고 더 진실한 삶이 없을 거라고 판단하여 나도 의사가 되는 후에 저렇게 봉사하면서 살아보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는 게 일이었는데 그 이후부터 그 모든 것을 끊고 그 좋아하던 TV도 삼가하면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 덕분에 무사히 의대에 들어가서 의대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의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슈바이처 박사의 생각과 그 목표를 잊는 적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제가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 매 여름마다 의료봉사 활동을 따라다니고 또 전문의가 된 후에도 바쁜 병원 생활에 도저히 봉사 같은 건 생각을 못하게 되었었는데 안정된 직위에 올라간 후부터는 매년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또는 러시아 여러 곳을 한 7년 동안을 매년 2주 내지 3주 의료 선교를 다녀오고 그러면서 제 자신을 조절하고 또한 적절히 이끌어 나가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사실은 제가 은퇴 후에는 그러한 선교 생활을 하려고 해외로 나갈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그나마 말년에 파킨슨 병이 걸려서 그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전문 과목이 신경외과였는데 신경외과 중에서도 척추외과를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 신경외과는 뇌만을 보고 척추에 대한 관심이 매우 적었습니다. 따라서 척추를 전공하는 신경외과 의사가 거의 없었던 반면에 제가 보기에는 척추가 앞으로 많은 환자가 발생할 것 같고 신경외과에서 척추외과를 전공하지 않으면 다른 과에서 이 중요한 환자들을 다 치료하게 될 것 같은 그런 위험감을 느껴서 이제 척추외과를 전공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힘을 더 주시려고 하셨는지 새로운 치료법들을 제가 발견하고 또한 도입할 수 있도록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척추성형술입니다. 척추성형술은 척추골절이 된 환자들을 위해서 치료하는 방법인데 특히 골다공증성 척추골절입니다. 골다공증을 갖고 있는 환자들은 뼈가 약해서 간단한 물건을 들더라도 허리에 무리가 가면 척추가 골절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최소한 한 달 동안은 꼼짝을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우리 그 당시 학계의
수술법으로는 그런 환자들을 적절하게 치료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골다공증이 있으면은 그 척추를 교정하기 위해서 나사 같은 것을 박아야 되는데 나사가 고정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눕혀놨다가 눕혀놓는 게 너무 오래 가면은 환자한테 안 좋으니까 아픈데도 불구하고 보조기 차고 일어나서 걸어 다니게 합니다. 이게 환자로서는 죽을 맛이죠. 통증은 있는데 일어나라고 그러죠. 걸어 다니라고 그러죠. 보조기는 사람 몸을 꽉 조이죠. 참 의사로서도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마침 제가 그 당시 IMF 시절인데 미국에서 있는 학회에 무리해서 비용은 많이 들지만 참석하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학회를 갔다가 그것도 평소에 안 들리는 그 포스터 발표 자리를 돌다 보니까 불현듯이 눈에 띄는 포스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척추 골절뿐이 아니고 척추암들 또 여러 가지 질병에 그 척추 성형술을 하면 도움이 될 거라는 그런 가능성을 어떤 방사선과 의사가 발표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그거하고 관련된 논문은 한 편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척추 골절 환자들한테 특히 골다공증성 환자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즉각적으로 판단이 돼서 그 내용을 잘 정리해 갖고 한국에 돌아와 논문을 살펴보니까 신경외과나 정형외과 아무 데서도 발표된 내용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제가 1년 동안을 환자들을 골라서 시행해 본 결과 약 85% 이상의 통증 완화가 보였습니다. 따라서 1년이 지난 후에 1년 동안 관찰한 환자들 결과를 학회에 보고했고 그 내용이 신문 또는 TV 등에 보고돼서 많은 환자들이 저한테 오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이 치료법을 정식으로 척추 성형술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학교 내지는 정부 보건복지부에 보고를 하고 정식으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주어진 기회이지만 결코 내가 노력했던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셨고 그 길을 저는 따라갔을 뿐입니다. 그 이후에 많은 다른 새로운 치료법들이 보고되었고 그래서 제가 다른 의사들이 추천하는 아니면 다른 척추외과 의사들이 추천하는 척추명의로서 인정받게 되고 EBS에도 출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생각되는 환자는 첫 번째 척추성형술을 했던 환자입니다. 건장한 노인, 한 70 된 노인 환자인데 물건을 들다가 허리에 통증이 온 후에 3일 동안을 꼼짝을 못하고 누워서 있으며 괴로워하다가 저한테 왔습니다. 이 환자를 척추성형술을 시행하였는데 수술방에 그야말로 눕지도 못해서 절절매고 들어온 환자가 걸어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집으로 퇴원했습니다. 저로서는 기적과 같은 사실이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해서 너무나도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던 것으로 생각합니다.